뽕나무밭이 변해서 푸른 바다가 되었다는 의미를 가진 상전벽해는 대한민국의 무기산업 역사를 표현하기에 이보다 적절한 사자성어는 없을 듯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오죽하면 총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미군의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당시 한국군은 심각할 정도로 장비 부족에 시달렸었죠. 육군은 전차 한 대도 보유하지 못했고 해군은 제대로 된 전투함정도 없었으며 공군도 전투기가 없어 연락기 몇 대로 북한군을 상대해야 했죠. 그나마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쓰던 무기와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남겨둔 무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군이 개발해 사용 중인 무기는 거의 대부분 한국이 직접 개발한 무기로 미사일, 전투기 이지스함 등등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족하지 않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은 전 세계 방산 시장에 큰 손으로 군림 중입니다. 무려 세계 9위로 경제력 순위보다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것도 총알, 탄약 등 저부가 가치 산업이 아닌 잠수함, 항공기, 자주포 등등 고부가 가치 분야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한국이 만드는 무기 중 유독 중동 지역 오일 부자들이 극도로 선호하는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레이트가 4조 원을 투입해 전부 사들이기도 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이 직접 한국으로 날아와 시연을 관람하기도 했으며 예멘에서는 반군들이 어둠의 시장을 통해 몰래 구해서 쓴다는 이 무기는 어떤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지스멘터리입니다. 감히 다른 나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부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보통 중동에 자리한 국가들, 가령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등등은 어마어마한 석유를 바탕으로 전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거부들인데요. 그런데 한국은 유독 이런 중동 국가들과 외교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동의 오일 부국 중 한국과 가장 친밀한 국가는 아랍에미레이트인데 이 관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형성된 관계입니다. 사실 아랍에미레이트는 그다지 잘 알려지지 못한 국가였습니다. 옆 동네 두바이가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다 보니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었죠. 그러나 두바이는 국가가 아니라 도시, 정확히 말하면 부족의 이름입니다. UAE라는 이름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스라는 영어에서 알 수 있듯이 연합국입니다.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아지만, 우말쿠아인, 라스알카이마, 푸자이라 등 7개의 부족이 모여 한 국가를 만든 것인데 이 중 제일 큰 부족이 아부다비 부족으로 아랍에미레이트의 전체 면적 중 87%를 가졌고 전체 석유 매장량의 95%를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이 두바이입니다. 두바이는 고작 4%밖에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일머니로 치자면 큰형이 전부 다 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둘째 두바이가 하나의 국가로 불릴 정도로 크게 성장하자 아부다비가 오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 경제에서 탈피해 두바이가 가진 모든 명성을 가져와 버리기로 결정하고는 한 남자가 선봉에 섭니다. 아부다비를 전 세계 문화 중심지로 변화시키겠다는 포부와 함께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가 등장했죠. 우리가 보통 부자의 상징으로 영국 맨시티의 구단주 만수르를 떠올리는데 만수르는 모하메드 왕세제의 친동생입니다. 부족국이기 때문에 족보가 상당히 복잡하기는 한데 아부다비가 가장 큰 형인 관계로 아부다비의 왕이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통령을 맡고 두바이의 통치자가 아랍에미레이트의 부통령을 맡게 되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초대 대통령에게는 총 19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뒤를 이어받아 제2대 대통령이 그의 첫째 아들 칼리파이고 그 셋째 아들 모하메드가 현재 아부다비 왕세제이자 아랍에미레이트 군의 부총사령관입니다. 그리고 만수르는 7번째 아들입니다. 어쨌든 현재 아부다비의 왕세제 모하메드는 곧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통령이 되는데 이 왕세제의 파워는 이미 대통령을 뛰어넘어 아부다비에서는 영웅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하메드 왕세제가 한국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그가 얼마 전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무기 쇼핑을 즐겼습니다. 바로 한국이 직접 개발한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천궁을 4조 원어치 사들인 것이죠. 지난 11월 중순 아랍에미레이트 국방부는 트위터에 방어 역량을 질적으로 보충할 한국형 방공체계 천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국으로부터 천궁을 수입할 계획을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총 계약은 129억 디르함, 한국 돈 4조 1,5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지 언론 걸프투데이 역시 타와준 경제위원회 최고 경영자가 한국의 방공 시스템 천궁을 들여올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는데 타와준 경제위원회는 한국의 방위사업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무기 구매 등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인데요. 만약 이 계획이 사실이라면 빠르면 올해 안으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계약을 체결해 3년 뒤에는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4조 원이 넘는 계약은 국내 무기 판매 역사상 최대 규모로 이제껏 공개된 무기 수출권 중 인도네시아와 계약한 잠수함이 1조
8조 원으로 가장 높았으나 무려 4배를 뛰어넘는 초대형 계약이 체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북한이고 탄도미사일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미사일로 잡는다는 계획으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개발을 시작합니다. 물론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해 요격하는 이지스 시스템을 가동하는 해군의 영역이 있기는 하지만 육군에도 이러한 지대공 미사일은 있어야 하죠. 이런 필요성에 따라 등장한 것이 천궁으로 지대공, 즉 지상에서 공중 요격물을 향해 발사됩니다. 하늘의 활이라는 의미를 가진 천궁은 옛날 설화나 동화에서는 무지개를 부르는 단어였습니다. 미사일에 무지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 천궁의 궤적이 무지개를 그리듯 공중에서 포물선을 그리기 때문인데요. 전투기 등 항공기는 물론이고 그보다 속도가 빠른 미사일도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공망을 구성하는 핵심 무기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모든 영역을 막아낼 수 있는데요. 사거리 5km 안팎은 한국이 개발한 신궁이나 미스트랄 등의 휴대용 대공 무기로 막아내고 사거리 10km는 천마 등의 단거리 대공 유도 무기가 책임집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는 중거리는 유도 무기의 대명사 호크를, 장거리는 패트리어트가 맡는데요. 천궁은 중거리를 담당하던 호크를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98년으로 이때부터 탐색 개발을 거친 후 2006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는데요. 무려 5년의 시간을 감내한 끝에 2011년에 완료됐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자국이 직접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춘 6번째 국가가 됐죠. 원래 2017년부터 양산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백지화를 검토하다 2018년에야 양산이 결정됐고 2023년까지 7개 포대가 천궁을 전력화시켜 대략 230기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UAE로 수출되는 천궁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성능을 개량한 천궁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사격 통제소, 레이더, 세대의 발사대 차량으로 1개의 포대가 구성됩니다. 발사대 한 대당 총 8발이 탑재되며 탄두의 비행 속도는 음속의 5배, 그리고 사거리 50km입니다. 하지만 천궁은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이 15억 원인데 이번에 UAE가 4조 원어치를 계약한다며 모하메드 왕세제가 생산되는 물량을 거의 싹 다 사들인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왕세제가 4조 원이나 투입해 천궁을 구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콜드런치 방식으로 발사되기 때문인데요. 이 콜드런치는 천궁이 가진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이 발사 방식 덕택에 발사대 구조가 훨씬 단순하고 심플해졌습니다. 왜냐면 만약 미사일이 발사대 안에서 점화된다면 지저분한 화염이 발사대에 남아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나 콜드런치는 상공으로 사출 후 점화, 즉 공중으로 살짝 쏘아 올린 후 점화시키기 때문에 발사대에서의 화염 처리가 필요 없죠. 뿐만 아니라 수직으로 쏘아 올린 후 타겟을 향해 비행하기 때문에 표적을 향해 발사대를 회전시킬 필요도 없고 공중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마이크로 축출형 모터를 채용한 덕분에 타겟이 어느 방향에서 출현하더라도 완벽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천궁과 같은 탄도탄 요격 체계는 모든 과학기술이 집중된 현대무기의 총화입니다. 세계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등의 소수 국가에서만 개발에 성공한 상태로 한국은 천궁 덕분에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자체 지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고 이를 수출한 국가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국가 간의 무기 거래는 극비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한국 역시도 이러한 무기 수출에 대해서 국내 언론에게 보도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죠. 이를 악용한 적대 세력의 보복 등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UAE 국방부가 천궁을 무려 4조 원어치 구매할 것이라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싶었는지 트위터에 먼저 글을 써버리는 바람에 한국도 UAE도 상당히 난감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중동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상 그동안 중동으로의 무기 수출은 극도로 말을 아껴왔었는데요. 결국 문제는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뉴스가 전해지자 시민단체가 나서서 수출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죠. 시민단체의 의견은 간단합니다. 중동 지역의 분쟁을 심화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시민단체는 한국은 전세계 9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정부의 활발한 방위산업 진흥정책 덕분에 전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은 상위 10개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동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군사적 갈등은 한국 방위산업 수출의 중요한 기회로 여겨져 왔고 이에 한국산업연구원은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10대 유망국으로 선정했다면서 예멘 내전이 장기화되는 동안 전쟁에 개입한 국가들의 무기 소유가 지속되면서 한국은 중동 지역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적극 추진해 왔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동시에 지난 10년 동안 한국이 UAE에 판매한 무기는 약 4조 원이며 사우디아라비아는 3,600억 원어치 무기를 수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위 산업이 이익을 얻는 사이 중동에서의 불안은 심화되고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이렇게 수출된 무기가 어떻게 사용될지 UAE는 밝힌 바 없고 한국 역시 UAE가 전쟁을 하려고 이를 수입한 것인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억지 수단으로 수입한 것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아침 이슬을 쏘아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고 하죠. UAE가 한국 무기를 누군가를 희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조금 보태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